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가에서 주인공이 처한 역설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은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를 다른 제시문들에 근거해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다른 제시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제시문은 김훈의 칼의 노래의 일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쓰여진 소설로 21세기에 들어서 한국 문학에 큰 파장과 충격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신을 옮기면서 포로들은 울었다. 늙은 포로도 울었고 젊은 포로도 울었다. 줄여서 퀭한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늙은 포로의 울음소리는 목울대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뱃속에서 꾸룩거렸다. 늙은 포로는 메마른 소리로 울었다. 늙은 포로의 울음소리는 지금 포로들의 두려움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지요. 파충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울음을 우는 포로들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자, 화자의 행동이 나왔습니다. 화자의 행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포로들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그렇죠? 화자는 지금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설이 칼의 노래인지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포로들을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하나씩 보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들은 모두 각자의 개별적인 울음을 울고 있었다. 개별적인 울음을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모두 다르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개성을 지닌 존재이고 누구나 다 다른 웃음소리와 다른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울게 하는 죽음이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우는 그들의 울음과 그 울음이 서식하는 그들의 몸은 개별적인 것으로 보였다.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통적인 상황이지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움을 느끼지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울음,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울음에 서식한 그들의 몸은 개별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모두 전쟁 포로로 붙잡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은 모두 다 달라 보입니다. 그 개별성 앞에서 나는 참담했다. 내가 그 개별성 앞에서 무너진다면 나는 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었다. 자, 생각해보지요. 지금 뭔가요?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동조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 개별성 앞에서 무너진다면 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개별성 때문에 그 포로들을 놓아주거나 죽이지 않는다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지휘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때 나는 칼을 버리고 저 병신년 이후에 곽재우처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병신년 이후에 곽재우처럼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거 임진왜란이 배경이구나 확인할 수 있지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개울물을 퍼먹는 신선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의 적은 적의 개별성이었다. 그러니 적의 그런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배고 그 모습들을 동조하지 않아야만 이 사람은 자신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울음으로는 포로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적의 개별성이야말로 나의 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적은 전투대형의 날개를 펼치고 눈보라처럼 휘몰아 달려드는 적의 집단성이기에 앞서 저마다의 울음을 우는 적의 개별성이었다. 그렇습니다. 적들이 집단으로 몰려올 때는 그들은 무찔러야 할 대상이고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별 인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인간적인 동조를 느끼고 또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민에 굴복하는 순간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적들의 개별성, 나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동조를 느끼게 하는 그 적들의 개별성이야말로 나의 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울음을 우는 개별성의 울음과 개별성의 몸이 어째서 나의 칼로 베어 없애야
할 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나는 알 수 없었다. 자, 주인공의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고뇌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이 주인공이 처한 역설적인 상황, 그는 포로들에게 인간적인 연민과 동조를 느낍니다. 죽음을 앞둔 두려움을 얼굴 가득히 표출하고 저마다 다른 소리로 울어대는 포로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전쟁의 지휘관입니다. 때문에 그 적의 개별성에 굴복하는 순간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별적으로 보면 다 안타까운 인간들을 자신의 칼로 베어야 하는 이 지휘관은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적에게 물어보아도 적은 대답할 수 없을 것이었다. 자, 주인공의 역설적인 상황은 이제 설명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인이고 지휘관입니다. 때문에 적의 목을 치고 베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들이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껴서 저마다 다른 울음을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로부터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 인간적으로는 한 개인으로서는 스스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입니다. 그래서 고뇌합니다. 자, 이 역설적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의 사회적인 책임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연민,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보편적인 연민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개념화해 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소설의 상황에서 작가의 스스로의 심리묘사, 또 화자의 스스로의 심리묘사, 스스로의 독백 부분들로부터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주제의식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앞부분에 포로의 울음소리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들은 소재일 뿐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뭔가요? 심리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묘사를 하고 있는 이 독백의 내용들로부터 화자가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과 또 인간적인 연민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해내면 첫 번째 조건이 해결되겠습니다. 나로 가보지요.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듯이 삶의 실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의견이 유익하고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네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얘기 나왔고요. 누구든지 시도해보고 싶다면 자기가 원하는 삶의 양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실천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하게 연관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각자의 개별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개별성 얘기했고요. 개성을